여섯 번째 실험은 계면중합에 의한 나일론 610의 합성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분자는 단위체라고 불리는 작은 분자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단위체가 고분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중합이라고 하는데, 계면 축합 반응을 통하여 나일론 610의 합성 과정을 이해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해 수득률과 오차를 계산해 보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실험 이해에 필요한 이론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분자란 분자량이 매우 큰 분자로 구성된 물질로 같은 구조인 단량체가 반복되는 중합체입니다. 단량체란 고분자 화합물에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고분자에 결합하는 단량체의 수에 따라 2량체, 3량체, 4량체, 올리고모 등으로 나뉩니다. 고분자는 분자의 형상에 따라 선형 고분자, 가지 고분자, 각유 고분자, 공중합체로 대별됩니다. 선형 고분자는 치원기가 붙은 골격 원소들의 긴 사슬로 이루어졌고, 보통 용매에 잘 녹으며 탄성체, 유연성 재료, 유리와 같은 열 가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 고분자는 주사슬의 같은 기본 구조 단위에 가지가 달린 고분자로 비교적 용매에 잘 녹지만 가지 개수가 많을 경우 잘 용해되지 않으며 결정화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각유 고분자는 분자 사슬 사이에서 화학결합이 일어나 3차원 구조를 띈 형태로 용매에 잘 녹지 않고 오히려 용매를 흡수하여 부피가 팽창합니다. 결합도가 클 경우 단단하며 작을 경우에 탄성이 있습니다. 공중합체는 두 종류 이상의 단량체들로부터 만든 고분자로 단량체 단위가 결합한 형태와 구조에 따라 크게 랜덤, 교대, 블록, 그리프트 공중합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랜덤 공중합체는 단량체 A와 B가 무질서하게 연결된 경우입니다. 교대 공중합체는 두 개의 단량체가 교차되어 결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블록 공중합체는 한 가지 단량체가 중합되어 블록을 형성하고 이어서 다른 단량체가 중합되어 블록을 형성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얻어집니다. 그리프트 공중합체는 A 단량체로 형성된 고분자 주사슬에 B 단량체로 된 고분자가 가지로 함께 연결된 공중합체입니다. 고분자는 열적 성질에 따라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유연하게 되는 물질로 온도의 상승에 따라 분자 사슬을 통해 물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에 의해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초기에는 액체로 존재하지만 열을 가하면 가교결합이 일어나서 견고한 고체상 수질을 생성하며 고온에서 분해됩니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에 도시된 표는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열가소성 수지는 어떤 모양이로든 녹여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열경화성 수지는 영구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중합이란 두 개 이상의 분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첨가 중합이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첨가 반응에 의해 중합체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공중합은 둘 이상의 단량체를 사용하여 중합체를 형성하는 반응입니다. 축합중합은 서로 다른 단위체의 작은 분자가 한 개씩 빠지면서 인접한 단위체들과 교대로 결합하여 중합체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번 나일론 합성 실험 과정에서 두 단위체가 결합하여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계면중합은 서로 혼합되지 않는 물질을 섞어 두 시약 사이 접촉 부위에서 중합 반응을 통해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과정으로 낮은 온도에서 쉽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일론 610을 합성하는 축합중합 반응의 일종으로 합성 반응 시 염화수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염기물을 첨가합니다.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합성 고분자인 나일론은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이 숫자는 나일론 반복 단위 한 개에 포함된 탄소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일론 AB의 경우 A는 아민 화합물의 탄소수, B는 산화합물의 탄소수를 의미합니다. 나일론은 열에 의한 녹는 점에 따라 나일론 6, 더블 6, 610 등 여러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 나일론 6는 강도가 크며 가벼우며 탄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엡실론 카프로락탐을 중합시켜 나일론 6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나일론 더블 6는 용도에 따라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탄성율이 작기 때문에 부드러운 촉감을 갖습니다. 나일론 더블 6는 헥사메틸렌 디아민 수용액에 아디프산 클로라이드 비수용성액을 넣어 아민과 카르복실산 사이의 축합중합 반응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합성한 나일론 610은 반결정체 폴리아마이드로서 흡습성과 성형 수축률이 낮습니다. 나일론 610의 메커니즘은 헥사메틸렌 디아민을 물에 녹이고 염화세바코일은 물과 섞이지 않은 용매에 녹여서 두 반응체를 접촉시킴으로써 두 용액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중축합을 통해 나일론 610을 합성합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 기기와 시약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분석저울의 상세 정보입니다. 분석저울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화학저울의 상세 정보입니다. 화학저울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의 정보입니다. 나머지 시약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실험한 실험 과정입니다. 수평기에 물방울이 원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울 바닥의 바퀴를 좌우로 돌려가며 저울의 수평을 조정합니다. 후드에서 디클로로메탄 50ml를 눈금 피펫으로 취하여 메스 실린더에 넣습니다. 후드에서 염화세바코일 시약병의 캡을 제거한 후 눈금 피펫으로 1ml를 취하여 디클로로메탄 50ml가 들어있는 메스 실린더에 넣습니다. 메스 실린더에 든 용액을 비커에 옮겨 담습니다. 염화세바코일은 반응성이 좋아 공기 중의 수소와 반응하여 산화되기 때문에 비커 입구를 파라필름으로 밀봉합니다. 비커에 넣은 용액의 이름을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증류수 50ml를 메스 실린더에 어림잡아서 담습니다. 씻기병을 사용하여 메스 실린더의 메니스커스를 맞춰줍니다. 약수저도 약 0.4g의 수산화나트륨 시료를 측량 접시에 채취하여 분석저울로 측정합니다. 약수저도 수산화나트륨 시료를 다른 비커에 넣고 메스 실린더에 든 증류수를 비커에 담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두세 방울을 비커에 넣습니다. 후드 안에 놓여있는 화학저울의 전원을 켠 후 0점 조절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을 넣은 비커를 저울팬 위에 올리고 0점 조절한 후 스포이드로 2.3g의 헥사메틸렌 디아민을 측량합니다. 측량한 헥사메틸렌 디아민은 2.3g입니다. 염화세바코일이 담긴 용액에 유리막대를 비스듬히 세운 후 헥사메틸렌 디아민이 담긴 용액이 유리막대를 따라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두 용액 사이의 계면에서 생성된 나일론 필름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유리막대에 걸친 후 유리막대를 돌리면서 실을 감아냅니다. 증류수와 아세톤의 부피비를 1대1로 혼합하여 50% 아세톤 수용액 200ml를 제조합니다. 다 감아낸 나일론 실을 아세톤 수용액으로 씻어냅니다. 아세톤 수용액으로 씻은 나일론 실을 핀셋과 유리막대를 사용해서 와이퍼로 옮겨둡니다. 소량의 나일론 실이 풀어져 있는 아세톤 수용액을 약수저로 휘저어서 건져내지 못한 나일론 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나일론이 든 와이퍼를 반으로 접은 후 와이퍼끼리 눌러서 나일론 실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니다. 측량 용기의 바닥에 실험 분반, 조를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와이퍼로 물기를 제거한 나일론을 핀셋으로 집어 측량 용기로 옮깁니다. 와이퍼로 닦아낸 나일론의 질량은 3.3869g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테이블 위에 올려둔 후 호일의 가운데에 실험 분반, 조를 네임펜으로 적습니다. 나일론이 들어있는 측량 용기를 호일로 감싸서 밀봉시킨 후 약 하루 동안 100도 이하의 오븐에서 건조시킵니다. 오븐에서 건조시킨 나일론의 질량은 0.2810g입니다. 실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시약들의 데이터 값입니다. 염화세바코일의 질량은 염화세바코일의 밀도와 사용한 부피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몰수란 물질의 질량을 각 물질의 분자량으로 나눠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시약의 몰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일론 610의 수능량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가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넣어준 반응물이 최대로 반응한 경우입니다. 본 실험에서 헥사메틸렌 디아민은 19.7918m몰, 염화세바코일은 4.6876m몰을 넣었는데 몰 비율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때 넣어준 반응물이 최대한 반응하였다고 가정하고 나일론의 이론적 수율을 계산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넣어준 반응물이 1대1의 비율로 반응한 경우입니다.
실험 과정을 통해 얻은 나일론 610은 끊임없이 계면 중합을 하고 두 상의 계면에서 당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약 1대1의 비율로 반응했을 경우로 가정합니다. 이 반응 비율이 고분자만큼의 중합도를 가지기에도 적절하기 때문에 1대1의 비율을 가정하고 나일론의 이론적 수율을 계산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득률은 실제 질량값을 이론적 질량값으로 나눠 100을 곱해서 퍼센테이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염화세바코일의 반응 비율이 4대1일 경우에서의 수득률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염화세바코일의 반응 비율이 1대1일 경우에서의 수득률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염화세바코일의 반응 비율이 4대1일 경우에서의 오차율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염화세바코일의 반응 비율이 1대1일 경우에서의 오차율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실험에 대한 고찰입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분석해보자면 이번 실험의 나일론 생성물은 물층과 디클로로메탄층의 경계면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나일론의 이론적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 넣어준 반응물이 최대한 반응한 경우와 1대1의 비율로 반응한 경우로 나눠 이론적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Y4로 수분을 제거했을 때의 실험값은 4대1 비율로 반응한 이론값과 유사하고 오븐에 건조시켰을 때의 실험값은 1대1 비율로 반응한 이론값과 유사합니다. 이번 실험의 오차 원인으로 첫 번째, 염화세바코일이 부정확하게 측량되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일론을 유리막대로 끌어올리는 속도가 나일론이 합성되는 속도보다 빨라서 실이 끊어졌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일론 세척 시 불순물이 첨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와이퍼로 수분을 제거했을 때 생성된 나일론에 함유된 다량의 수분이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교본 고찰입니다. 첫째,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염화세바코일의 중합은 어떤 중합인가? 고분자 중합은 크게 단량체들이 2개 이상의 관능기를 보유하여 중합체를 합성하는 단계 중합과 활성 자리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한쪽 방향으로만 중합체를 형성하는 사슬 중합이 있습니다. 이 단계 중합에는 단량체의 일부 원자가 빠져나가는 중축합, 중합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원자가 없는 중첨가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헥사메틸렌 디아민과 염화세발코일에 의한 나일론 610의 합성은 아민기와 할로젠기가 만나서 새로운 아미드 결합을 형성하고 염화수소를 내놓는 반응이므로 단계 중합 중에서도 중축합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험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수산화나트륨은 나일론 합성 반응의 부가물인 염화수소를 중화시켜 나일론의 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험에 사용됩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 계면 중합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 첫 번째 방법은 계면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험실의 온도를 실온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염화수소를 충분히 중화시킬 수 있을 만큼 농도가 진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계면 중합이 공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면 중합은 반응이 빠르고 수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면에서 일어나므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물을 섬세하게 다루고 제어하기 어려우며 산염화물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계면 중합법은 공업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다음은 실험에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